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봅시다. 네, 갈팡질팡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 누구와 함께 치유해봐야 될까요? 현덕이 덕분에. 시간입니다. 네. 네, 현덕이 덕분에 뭐 놀랄 수도 있지만 시장에서 중심을 잡고 가보자. 이게 제 바람이기도 하고 네. 우리 매니저님 바람이기도 할 텐데요. 오늘 종목은 어떤 걸 먼저 봐야 될까요? 리뷰부터 해볼게요. 네, 오늘 리뷰할 종목은 상신 브레이크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상한가 급등이 나왔었고 네. 다음 날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최근에 조정이 나온 다음에요. 어제 오늘 시장 반응 나올 때 가장 먼저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신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좀 시가총액이 큰 우량주는 아닙니다만은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은 애플이 자동차 엔지니어 300명을 고용했다 이런 얘기 나왔죠. 아직까지 애플이 애플카를 만들겠다, 이런 자동차를 만들겠다, 정확히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자동차 엔지니어를 채용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 걸 보고서 오늘도 이 상신 브레이크가 좀 급등한 걸로 보여지는데, 상신 브레이크는 조지아 공장에 이미 대규모 투자를 해놔서 기아차에 들어가고 있고, 지금 그 하드론이라는 이 브레이크 패드를 만들고 있는데, 결국에는 기아차랑 애플이랑 협력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조지아를 거점으로 시작해서 애플카를 생산하기 시작할 것이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제네시스를 갖고 있는 현대차가 애플의 합쳐가 되긴 싫고, 그렇기 때문에 기아차를 내준 거고,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이 공급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생산 체계, 그다음에 공급 체인, 관리 체인 이런 것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어쨌든 애플이 자동차를 만들려는 것은 확실하고, 현대차 입장에서는 한다면 기아차를 할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기아차의 조지아 공장에 같이 공장을 갖고 있는 이 상신 브레이크가 1번으로 올라갔었다. 물론 좀 오늘 가다가요, 위에 꼬리가 좀 나은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어떤 테마라든가 뭐 이슈, 뉴스 그런 거 하나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기아차 조지아 공장에 같은 공장을 갖고 있으면서 기아차와 현대차가 같이 공급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상신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기아차하고 이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이 타 업체들까지도 이 브레이크 패드를 공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 봤을 때 아직까지는 작은 기업입니다만은 앞으로 충분히 클 수 있다. 이런 종목들이 결국 시장을 주도하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꼭 대형주가 아니다 하라도 지금 이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면서 앞으로 성장성이 확실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준다고 한다면은 이 어떤 그 상승장, 반등장에서 충분히 급등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올라갈 종목 잠시 뒤에 소개를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신 브레이크 매수한 이후 장중에 30% 넘는 수익을 내는데요. 네. 다시 한번 오늘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 또 드려서요. 저희가 리뷰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을 공개해 볼까요? 키워드 기대 심리율 투자 기간 카테고리 열어보도록 하죠. 네. 전기차와 수소차라는 테마를 다 가져갈 수 있고 네. 3개월 안에 50%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종목. 이 정도면 사기캐 아닌가요? 일단은 이 종목은요, 아직까지 이게 전기차였어? 라든가 아니면 이게 수소차였어? 이런 종목이 얽힌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시세가 많이 안 나와 있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잠시 뒤에 뉴스를 좀 확인시켜 드리겠지만은 이 관련 지분을 매수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건데, 기대 수익률 50% 상향을 잡은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지금 시장은 단기 반등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단기 반등 이후에 일단은 꼬리에 의한 흔들렸던 시장이 좀 올라온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도 성장성을 봤을 때 잠깐 흔들린다 하더라도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그냥 좀 크게 보시고 가져가는 게 좀 좋겠다라는 생각에 기대 수익률 50%, 투자 기간 넉넉하게 상결 봤는데, 제가 지금까지도 이 투자 기간 3개월 드린 종목도 보시면 네. 보통 한 달 안에 갔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넉넉잡아 3개월인 거지 굉장히 좀 그 길게 볼 종목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이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매니저님이 이제 테마 안에 숨겨져 있는 종목 고르는 걸 잘 하시는데 그렇죠, 네. 잘 고르면 대박이 날 수 있고 못 고르면 계속 숨겨진 상태로 갈 수 있거든요. 예. 제발 전자이길 바라면서 네. 관련 키워드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최현덕 매니저님이 꼽은 뉴스는 리베스트 플렉시블 배터리 개발이네요. 네. 이 리베스트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상장 기업이 아니고 이 스타트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처음 보는 뉴스예요. 네. 리베스트가 이제 플렉시블 배터리를 개발했다는 뉴스입니다. 플렉시블 배터리는 시중이 아니라 개발이 이미 돼 있긴 합니다. 리베스트에서 그 개발한 플렉시블 배터리는 실제 우리가 쓰는 배터리랑 똑같은 성능을 구현한다 그래서 성능 좋은 휘어지는 배터리를 개발했다라고 한 건데,
작년 미국 CES에 나가서 여기서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이 아직까지 뭐 상장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좀 모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배터리를 보면은 원통형 배터리가 1세대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우치형 배터리가 2세대가 되겠죠. 최근에 이제 파우치형 많이 가고 있고 이 자유롭게 휘어지는 3세대 플렉시블 배터리가 3세대 배터리를 보면 되는데 그런 휘어지는 배터리인데 성능은 똑같이 구현할 수 있는 이 리베스트라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휘어지는 디스플레이가 어디 사용되냐면은 우리가 웨어러블 기기 있죠. 뭐 손목에 차는 이 어떤 디스플레이들 들어갈 수도 있고요. 폴더폰 같은 경우도 휘어지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가 휘어지겠지만은 배터리가 휘어지면 더 좋고 특히나 지금 배터리 같은 게 자동차를 만들 때 어떤 그 대량의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요. 자동차의 뼈대를 배터리로 만드는 것도 지금 방안이 강구가 되고 있고 뭐 문이라든가 어떤 그 뼈대라든가 어떤 모든 것들을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데 이런 휘어지는 플렉서블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런 용도로 많이 쓸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스타트업이지만은 실제로 어떤 상용화됐을 때 크게 올라갈 수 있는데 이 리베스트라는 회사의 어떤 지분을 인수한 기업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요거는 이제 하이리움 산업이라는 수소차 기업인데 지금 에어택시에 액화 수소 기술을 공급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작년에 나온 내용인데요. 다만 지금 이 하이리움 산업이 에어택시에 액화 수소를 공급하면서 실질적인 어떤 수소 사업에 있어서 좀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역시나 오늘 말씀드릴 종목이 이 하이리움 산업의 지분을 인수한 기업입니다. 지금 액화 수소를 연료로 이제 하는 무인 조종 택시인데 요거는 좀 사진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가 이제 무인 조종 택시, 그다음에 뭐 지금 이 그 나르는 자동차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있고 현대차에서도 하고 있는데 현재 미국에서 이런 드론 같이 생겼죠. 뭐 대형 드론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대형 드론에 이제 에어 수소를 공급해서 사람들을 이제 어떤 이동시키는 이런 어떤 그 시험을 주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에어 수소를 공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리움 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스카이 같은 경우는 5명을 태우고 400마일을 비행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 어떤 에어 수소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이리움 산업 같은 경우도 실제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우리가 수소 관련주에서 뭐 수소차라든가 뭐 충전소 이런 기업들은 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날개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배터리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어떤 에너지가 들어간다고 하니까는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이거든요. 이런 관련주도 봐야겠다. 이 하이리움의 또 지분 투자라는 기업이 오늘 여러분들이 보실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이 그 기사에서 제목을 좀 기업만 이름만 뺀 건데. 어떤 회사길래 무려 18일간 외국인들이 사들인 종목이냐? 이것도 역시나 작년에 나왔던 기사인데 작년에 이렇게 외국 매수한 것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도 외국인이 집중 매수하고 있습니다. 왜 살까라고 봤더니 지금 가성칼륨 시장에서 1등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마 이쪽에서 좀 아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아실 것 같은데 실제로 가성칼륨 시장이 이 가성칼륨이 뭐냐면은 우리 반도체라든가 모든 화학 제품에 거의 다 들어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합성 고무라든가 반도체, 그다음에 세제, 비료 웬만한 화학 제품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가성칼륨에 있어서 전 세계 시장 점유율 30%, 글로벌 시장 점유율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코로나 있을 때도 실적에 전혀 변함이 없었죠.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 상황에서 화학주 같은 경우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왜냐면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좀 밖에 안 나가면서 화학 제품을 더 많이 쓰게 됐죠. 그러면서 화학 제품들의 어떤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좋아졌는데 역시나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전혀 빠짐이 없었고 오히려 더 늘어났었고요. 최근에 보시면은 5년 연속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걸 봤을 때 작년에도 이렇게 좋은 기사가 나왔었지만은 실제도 지금도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 소재에 있어서 원래 캐시카우가 월등히 좋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지만은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 좋기 때문에 오늘은 이 어떤 면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사를 잘 살펴보니까 종목명이 보이는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아마 네. TV에서는 안 보이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네. 바로 공개해 드릴게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유니드라는 종목입니다. 네. 아마 유니드라는 종목이 시가총액은 지금 4천 5천 하는데 거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좀 모르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실제로 이 가성칼륨 세계시장 점유율 1등하는 기업이고요. 네. 이게 이제 뭐 ABS, SBR 같은 이 브레이크 쪽에도 들어가고 뭐 식품 첨가물, 반도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에서 실적이 아주 잘 나오는 기업입니다. 근데 지금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 받고 있고요.
가성칼륨 말고 이 염소라고 있습니다. 이 중개 염소 가격이 지금 2019년까지 평균 가격대가 189위안이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1210위안으로 올랐습니다. 542% 급등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성칼륨 시장에 있어서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이 시장 점 1등이지만은 지금 이 가성 염소에 있어서도 생산하고 있는데 이 염소의 값이 지금 2019년 대비해서 5배가 급등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를 봤을 때 이번 2021년도 실적을 봤을 때요. 연간 캐파 대비해서 약 500억 정도의 매출이 더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이거 좀 차트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화면에 좀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요 왼쪽에 보이는 것이 가성 소다 대비해서 중국의 염소 가격이 급등한 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성 소다는 지금 공급이 줄고 있었고요. 중국 염소의 어떤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염소계 물질 가격을 봤을 때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가격이 급등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성 칼륨 쪽에서는 매출 1등으로서 실적이 잘 나오지만은 염소 부분까지 나왔을 때 이쪽에서 지금 연간 OP 대비해서 플러스 500억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실적이 잘 나오는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는 아직까지 저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성장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가는 못 올라갔던 건데 지금 이 종목이 작년부터 이제 3세 경영제로 바꾸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리베스트를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이 리베스트 같은 경우는 전지셀을 만드는 회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플렉시블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플렉시블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 국무총리상까지 수상한 회사거든요. 여기를 인수했고 그다음에 하이리움 에카수소 지분 투자를 진행했는데 이 하이리움 같은 경우는 에카수소 기술을 사용해서 연간 1.5만 톤까지 규모의 수소를 좀 고마진 판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 봤을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유닛이라는 종목은 앞으로는 이 전기차 배터리하고요. 그다음에 수소가스를 만드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최근의 단기적인 모습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전기 배터리라든가 수소에 대한 부분이 부각되면서 살짝 올라와 있긴 합니다. 올라올 때 대규모 거래량을 동반했고요. 지금 다시 한번 이 정고점 돌파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규모 거래가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매물을 소화하고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을 길게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유니드라는 종목은 실적이 워낙에 잘 나오는 종목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53,000원대를 거의 3년 동안 못 넘었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그다음 조정이 한번 나왔고요.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물량을 소화하고 올라가고 있다. 실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지금 영업이익이 꽤 잘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 5천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퍼로 치면은 4배에서 5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봤을 때 실적은 굉장히 저평가 받고 있고 저평가 받았던 이유가 성장성이 부재였는데 그 성장성을 리베스트와 하이림을 인수하면서 성장성을 붙여놨기 때문에 주가도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차 목표가는요 57,500원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2차 목표가는 65,000원을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48,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드 오늘 소개해드렸어요. 전기 수소라는 키워드를 다 가져갈 수 있고 3개월 안에 50%의 수익을 한번 기대해보겠다. 1차로는 57,500원, 2차로는 65,000원의 목표 주가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유니드 외에 또 유닛 테스트 궁금해하신 분도 있고요. 더 네. 다양한 종목 리뷰를 듣고 싶어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어디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4시 반 무료방송 오시면은 제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궁금하신 거 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시장이 어제부터 반등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반등 시장에서만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꽤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로 전략을 만들었을 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말씀드려볼 거니까 4시 반 무료 방송에 꼭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4시 반에 무료 방송한다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현덕이 덕분에 최현덕과 함께하고 싶다고요? 방법 하나. 인터넷 검색창에 MBN 코드를 입력하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최현덕 무료방송을 클릭하세요. 둘, 휴대폰 문자 받는 사람의 샵 2034를 입력하고 내용에 최현덕이라고 써서 전송해주세요. 접속할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봅시다.